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모기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영화는요. 박일의 프로그래머님 박평식 평론가 아시죠? 아시죠. 알죠. 박평식 평론가가 되게 점수를 짜게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 7점을 줬어요. 정말 높게 주셨네요? 네네. 네. 일단은 박평식 평론가가 점수를 7점 줬다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볼만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은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건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극장들이 많이 죽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어떤 걸 상영을 할 건지 개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계속 고민을 네.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개봉을 해서 역대 기록을 다 갈아치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영화인가요? 네, 일본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운 영화, 바로 귀멸의 칼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 오늘 다룰 영화는 귀멸의 칼날은 아니고요. 귀멸의 칼날이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15주 동안 1등을 했어요. 근데 16번째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이 영화를 무찌르고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하기로 한 영화 네.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이죠. 네. 귀멸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이고 거의 실사 영화는 이렇게 역대 뭐 기록을 갈아치우는 이런 박스오피스 라인업에서 거의 이름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1등을 하고 6주 동안 또 1위 자리를 지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박스오피스에서는 상당히 좀 희귀한 흥미로운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영화 되게 재밌고 좋았거든요. 사실 로맨스 영화 중에 요즘 이렇게 딱히 볼만한 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약간 환승이별이나 불륜 쪽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런 뭔가 첫사랑류의 어떤 로맨스물을 보는 게 저도 되게 풋풋했고 좋았거든요. 네, 오늘 다룰 영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는 영화의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와 또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도이 노부히로 감독, 이 두 사람이 만난 걸로 되게 또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를 2000년대 초반 또는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일본 로맨스 돌풍이랄까요? 네. 그때를 우리를 좀 돌려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그때 영화는 또 다른 결의 새로운 느낌을 또 주기도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일었던 그 일본 로맨스 열풍, 그때 이제 한참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도 있었고 네. 4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영화 이후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도 있었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있었고 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도 이제 쭉 개봉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창 그 일본의 로맨스물들,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어떤 감성이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뭔가 실패하는 그런 첫사랑의 어떤 이야기들이 한창 유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또 넘어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2001년도였나요? 네. 예, 엽기적인 그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물이 한참 유행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만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네. 그 2007년도 네. 그 말할 수 없는 비밀부터 시작해서 나의 소녀시대 뭐 이런 작품들, 이제 대만 영화가 지금까지도 청춘 로맨스물, 네. 네, 하이틴이랑 좀 네. 섞여 있는. 지금도 그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유효하죠. 그 2021년에도 마이비싱 발렌타인, 네, 이런 작품들로 계속 유효한데 오랜만에 이제 일본식의 어떤 로맨스물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신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순수한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줬던 영화들이 거의 20년 전이에요 벌써. 그렇네요. 네. 20년 전에 유행을 했다가 그런 느낌을 여전히 유지하지만 또 새로운 어떤 결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본 이 실사 영화에서 로맨스를 다루면서 뭔가 사회적인 시사점이 있는 영화, 그런 내용을 담은, 이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좀 지금까지의 로맨스 영화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가 나와서 아주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줄거리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막차를 놓친 무기라는 남자 주인공과 그리고 동일하게 막차를 놓친 키누라는 여자 주인공이 막차를 놓쳤으니까 이제 첫 차가 오기 전까지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들이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카페에서 무기가 좋아하는 어떤 소설 작가를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둘이 취향이 굉장히 많이 맞았고 그래서 네,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연애를 한창 즐겁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겨우 성공을 하고 점점 뭔가 달라지는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헤어져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영화예요. 스토리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연애 시작부터 끝까지를 딱 다루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저 그런 연애 이야기 아닌가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사만 그냥 딱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피소드들과 연인들이 겪고 있는 그 감정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흡입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되게 현실 공감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들이 정말 살아있고 진부하고 그냥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데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서사가 아니라 되게 각자 다른 상황에 있을지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살아있어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취향이 두 사람을 이어주잖아요. 맞아요. 취향이 맞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게 좋은가요? 취향이 일단 맞는 거는 처음에 딱 이 사람을 전혀 모를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를 떠나서 어떤 그룹에서 누군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거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너도 알아? 이렇게 되면 갑자기 확 저 사람과 나와 가깝다 혹은 나랑 같은 부류가 아닐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어떤 기대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처음에 이 두 사람 취향이 되게 맞아가지고 이제 그 연애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향이 맞는다라는 그 포인트들을 보여주는 게 뭐 신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같이 음식점을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고 보니 종류가 거의 똑같은 네, 신발이었죠. 똑같았어요. 신발도 있었고, 콘서트 티켓도 티켓도 네.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책도 있었고, 네.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비슷해가지고 나중에 그 책을 서로 주고받고 또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상대방도 되게 그걸 공감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5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서로 같은 취향이라 생각했는데 취향의 결들이 달라지는 지점들을 발견할 때 그때 되게 이제 마음이 좀 아파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은 책이 이제 서로를 이어주는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둘이 이제 같이 살게 되잖아요. 네. 같이 살게 되면서 집을 이렇게 꾸미는데 집을 꾸밀 때 그 공간에 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침실과 거실을 나눠주는 그 구분하는 어떤 파티션으로 벽을 세우지 않고 책장을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책장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 좋아하는 책도 꽂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벽이 아니기 때문에 책장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이 완전히 두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장 너머에 있는 저 사람들까지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책장 너머로 저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보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안 좋을 때는 감시하게 되고 뭔가 눈치 보게 되고 그쵸. 아무래도 키누 같은 경우는 닌텐도 게임을 하려고 딱 켰는데 일을 하고 있는 무기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 들려서 네. 시끄럽고 그래서 이어폰을 끼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은 취향이 같은 걸로 시작은 한 게 맞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 때문에
나랑 취향이 전혀 다른 거를 배려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3시간이 넘도록 가스탱크만 나오고 있는 무기가 찍은 영상을 같이 보고 있잖아. 그게 뭐가 재밌다고 보겠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은 호감이 있으니까 친해지려고, 네, 이 사람의 관심사를 이제 나도 공유해 보려고 했던 거고. 미라 전시도 제가 볼 때 무기는 별로 관심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그녀와 함께 뭔가 하고 싶으니까, 예, 그걸 감행한 거죠. 근데 그러한 연애 초반에 이렇게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그때는 그러한 서로의 어떤 노력들보다는 우리는 취향이 같으니까 라는 걸로 되게, 그런 노력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시간이 되게 많이 지속되면서, 과연 그 배려와 노력들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네,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노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뭔가 우리 둘은 뭐가 되게 맞아, 되게 매지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에 기대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둘은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둘이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노력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 있으려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차려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나중에 끊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아르바이트든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무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밥벌이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그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단가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이들의 집에 딱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재정을 지원을 끊겠다라고 얘기할 때 사회 나가서 밥벌이를 하는 거 엄청난 큰 기업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결국 이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무기가 자기의 연인한테 했던 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라고 말했던 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배신인데 나 그냥 취업을 하겠다라고 큰 결심을 하죠. 맞아. 네. 이제 그 큰 결심을 영화에서는 또 다른 말로는 어른이 되는, 네, 나는 어른이 되는 선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살짝 넘어간 부분인데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시작하는 거를 되게 큰 사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은 사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연인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 스스로 뭐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살겠다라는 그 결정 자체를 했다라는 거가 저는 되게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